엄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안 궁금해. 이 집 결국 우리 거잖아. 솔직히 엄마는 이제 필요 없어. 새벽 2시 낯선 느낌에 잠에서 깬 박 씨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는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가 박 씨의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서는 순간 박 씨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박 씨의 딸이었습니다. 뭐야? 엄마? 깨어 계셨어요? 너 여기서 뭐 하니? 이 시간에? 아, 엄마 보고 싶어서 왔죠. 뻔뻔하게 웃는 딸의 손에는 내 통장과 도장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 테이블엔 위조된 위임장이 펼쳐져 있었죠.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돼서 비몽사몽이었지만 점차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모든 게 시작된 건 지난번 박 씨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였습니다. 몸살이 심해 쓰러진 박 씨를 보고 박 씨는 자신의 딸과 사위가 병원 복도에서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님 혼자서는 힘들 것 같은데 아예 우리 집으로 모시면 어때? 그래야겠어. 그때를 대비해서 어머님 통장이랑 진명의도 미리 정리해두자. 연금 나오는 것도 우리가 관리하면 병원비랑 약값도 해결되고. 처음에는 어머니가 아프니 집에 모시겠다는 딸과 사위의 대화에 내심 뿌듯한 기분도 들었지만 대화가 점점 흘러갈수록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박 씨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박 씨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작은 아파트와 얼마 안 되는 적금이 전부인데 그것마저 뺏으려 한다니. 박 씨는 우라가 치밀었지만 괜히 지금 자신이 엿들은 걸 알려서 좋을 것이 없어 보였죠. 며칠 후 딸이 병실로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좀 사인해줘. 그냥 형식적인 거야. 자세히 보니 위임장이었습니다. 제 전 재산을 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하는 서류였죠. 이게 뭐니? 아, 엄마가 아프실 때를 대비해서 저희 집에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면 주소지가 바뀌니까 동사무소에 제가 대신 전입신고도 하고 이래저래 그냥 따분하고 귀찮은 일들 제가 미리 준비해둔 거예요. 엄마 신경 안 써도 되게끔. 이런 딸 어디서 못 구한다? 아주 효녀야, 효녀. 거짓말이었죠. 이건 그런 가벼운 서류가 아니라 제 전 재산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었어요. 교묘하게 말속임이 되어 있었죠. 제가 서류를 꼼꼼히 읽고 거절하자 딸의 얼굴이 순간 돌변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 오시면 그 집은 필요 없잖아. 차라리 팔아서 엄마 치료비로 쓰는 게 낫지. 저는 더 이상 딸의 막말을 듣기 어려워서 그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너희 날 무슨 돈줄로 아니? 그날 이후로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문이 열려 있고 서랍이란 서랍은 다 뒤져져 있었습니다. 연금 통지서는 사라지고 집 열쇠는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곤 했죠. 급기야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 본인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출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알고 보니 딸이 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위조해서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거예요. 심지어 고객센터는 어린 여자의 목소리와 저 같은 늙은이의 목소리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여자 목소리라는 이유로 딸이 제 본인 행세를 한 걸 다 묵인해 줬습니다. 아, 예, 제가 본인이라니까요? 그냥 빨리 처리해주세요. 제가 다곡자 본인이라고요. 비밀번호 인증이랑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날 새벽 마침내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제 집에 몰래 들어와 금고를 뒤지는 딸의 모습을 지금 당장 그 열쇠 내놔. 그리고 다시는 내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 딸은 마지못해 열쇠를 내놓았지만
그 눈빛엔 포기하지 않겠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그 자식이 이제는 내 목숨보다 재산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니. 차라리 남이었다면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문득 그때 일이 생각나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오늘의 사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올해 72살 된 박옥자라고 합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새벽 시장에 나가서 생선 장사를 하고 저녁엔 식당 주방 일을 도왔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부르트고 갈라졌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만큼은 남 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큰딸이 32살에 시집을 갔는데 사위가 참 점잖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건실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딸이 계속 친정 근처에 살겠다고 해서 처음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엄마, 나 요새 허리가 너무 아파서 혼자는 못하겠어. 만삭의 몸으로 딸이 전화할 때마다 달려갔죠.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는 거의 매일같이 딸네 집에 출퇴근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딸 집에 가면 아이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다가 저녁엔 반찬까지 만들어 놓고 집에 와서는 쓰러져 잤어요. 처음엔 그저 딸이 아이 키우는 게 서툴러서 그런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딸은 제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사위는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엄마, 또 늦었네. 애가 아침부터 보챘잖아. 딸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지더니 나중엔 사위까지 저를 하인 부리듯 했어요. 어머님, 제 와이셔츠 좀 다려주세요. 어머님, 오늘 회사 사람들 모임 있는데. 애는 어머님한테 맡기고 가야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사위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모님? 진짜 편해. 알아서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다 해주시거든. 우리는 그냥 돈만 벌면 돼.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그들에게 그저 무료 가정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둘째 아이가 생기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제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많은 일을 시켰죠. 어느 날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장을 하는데 딸은 친구들과 호텔 뷔페에 간다고 나가버렸어요. 10폭이나 되는 김치를 혼자서 다 담그고 있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급기야 몸살이 나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딸 걱정에 아이들은 누가 보지? 하고 중얼거렸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딸과 사위가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이제 어머님 혼자서는 힘들 것 같은데. 아예 우리 집으로 모시면 어때? 그래야겠어. 어차피 나이 드시면 우리가 모셔야 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어머님 통장이랑 진명의도 미리 정리해두면 좋겠어. 맞아. 어머님 연금 나오는 것도 우리가 관리하면 병원비랑 약값도 해결되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작은 아파트와 얼마 안 되는 적금이 전부인데 그것마저 뺏으려 한다니. 며칠 후 딸이 병실로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좀 사인해줘. 그냥 형식적인 거야. 자세히 보니 위임장이었습니다. 제 전 재산을 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하는 서류였죠. 이게 뭐니? 아, 엄마가 아프실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둔 거야. 혹시 모르잖아. 내가 아직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내가 왜 내 재산을 처분해?
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를 돌보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병원비, 약값, 간병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텐데. 그래서 내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쓰겠다는 거니?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시면 그 집은 필요 없잖아. 차라리 팔아서 엄마 치료비로 쓰는 게 낫지. 저는 그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너희가 날 무슨 돈줄로 아니? 내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그날 이후로 딸과 사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병문안도 뜸해지고 왔다가도 금방 가버렸죠. 퇴원하던 날 아들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누나가 이상한 소리 하던데? 엄마 집 팔아서 자기들이 쓰겠다고? 응, 그래서 내가 거절했지. 잘하셨어요. 누나는 너무해. 그런데 엄마,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지연이도 엄마 오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며느리 지연이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하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집에서 살래. 아직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온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그렇게 고집부리면 나중에 후회해도 몰라. 그 말투에서 협박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몇 주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체통에 꽂혀 있던 연금 통지서가 사라지고 집 열쇠가 자꾸 없어졌다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 거실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려 있고 장롱 속 옷가지들도 다 꺼내져 있었어요. 누군가 뭔가를 찾은 흔적이 역력했죠. 신고를 하려다가 문득 딸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딸이 그런 건 아닐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다음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제 집에 도둑 들었다면서? 응, 그런데 이상하게 없어진 건 없더라. 딸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어요. 그래? 다행이네. 엄마, 혹시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집에 두지 마. 위험해.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딸이 무언가를 찾으러 왔었구나. 걱정 마. 다 은행 금고에 넣어뒀어. 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잘했네. 엄마 혼자 계시니까 조심해야지.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가스 밸브가 열려 있거나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고 있거나 누군가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려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니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그 사람이 돌아섰는데 딸이었어요. 엄마? 깨어 계셨어요? 너 여기서 뭐 하니? 이 시간에? 아,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 와봤어요. 새벽 2시에? 열쇠는 어떻게 가지고 있니? 딸이 당황해서 더듬거렸어요. 그게 예전에 만들어둔 거예요.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지금 당장 그 열쇠 내놔. 그리고 다시는 내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 딸은 마지못해 열쇠를 내놓고 갔지만 그날 이후로 더 이상 혼자 있기가 무서워졌어요. 아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더니 기겁을 하더군요. 엄마,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래도 내 딸인데. 딸이면 뭐예요? 엄마를 해치려고 하는데. 결국 아들의 권유로 현관문 자물쇠를 바꾸고 CCTV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대출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고객님 딸분이 데리러 오셔서 서류를 제출하셨습니다만 알고 보니 딸이 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으려 했던 거예요. 다행히 은행 직원이 본인 확인 전화를 해서 막을 수 있었지만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죠. 이번엔 정말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딸은 경찰서에서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돈이 너무 급해서. 급하면 남의 재산을 훔쳐도 되니? 알고 보니 사위가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졌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을 했다더군요. 그래서 제 재산을 노렸던 거예요. 그럼 나한테 사정을 하고 도움을 청했어야지. 왜 이런 식으로? 엄마가 절대 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 당연하지.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데? 결국 딸은 사기미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초범이라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우리 관계는 완전히 끝났죠. 그 후로 딸과는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사위는 결국 파산하고 이혼 서류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딸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 근처로 이사를 왔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작년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들 부부가 정성껏 돌봐줬어요. 엄마, 누나한테는 알리지 마세요.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결국 딸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줘. 간호사를 통해 면회를 거절했지만 딸은 매일같이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어느 날 주치의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어머님, 따님이 매일 오셔서 울고 계시는데 한 번쯤은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선생님은 모르세요. 그 애가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다음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따님도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따님이 어머님 치료비를 대신 내겠다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매일 원무과에 가서 묻더라고요. 어머님 치료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자기가 대신 낼 수 있는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딸은 파출부 일을 하면서 번 돈을 모아 제 치료비를 내려고 했다더군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딸의 울음소리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죠. 어느 날 손자가 할머니를 보러 왔어요. 아들이 조카를 데리고 온 거였죠. 할머니, 저예요. 준호. 10살이 된 손자는 많이 컸더군요. 우리 엄마가 매일 울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래? 할머니, 엄마 용서해주면 안 돼요? 엄마가 많이 후회해요. 어린 손자의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던가요. 준호야, 할머니도 많이 아팠단다. 알아요. 엄마가 나쁜 짓 했다고 매일 울면서 얘기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용서받으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어요. 내 딸이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니었는데 돈 때문에 사람이 변했구나 싶어서요. 며칠 후 마침내 딸을 만나기로 했어요. 엄마, 병실로 들어온 딸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예전에 도도하고 이기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만 남아 있었죠. 앉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를 그렇게 대했어요. 알아. 다 알아. 용서 못 받을 짓을 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정말 후회해요. 매일 악몽을 꿔요.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가 쓰러졌을 때 처음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엄마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것들,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도 알아요. 하지만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너도 이제 엄마가 됐으니까 알겠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네, 알아요. 준호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알아요. 저도 그걸 바라지 않아요. 그저 엄마의 용서를 받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딸은 가끔씩 병문안을 왔어요. 예전처럼 뻔뻔하게 요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청소를 하거나 과일을 깎아주고 갔죠.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딸이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엄마, 이거 뭐니? 병원비 일부예요. 다 갚을 때까지 조금씩 드릴게요. 봉투 안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들어 있었어요. 파출부 일을 하면서 어렵게 모은 돈이라는 게 느껴졌죠. 됐어. 너가 먹고 살기도 빠듯할 텐데. 아니에요. 받아주세요. 이것마저 거절하시면 저는 정말 결국 그 돈을 받았어요. 딸의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퇴원 후에는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이 걱정해서 자주 들러보고 며느리도 반찬을 만들어다 주고 그랬죠. 딸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러서 집안일을 도와줬어요. 예전처럼 제가 딸네 집에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딸이 제 집에 와서 저를 돌봐주는 거죠. 어느 날 딸이 말했어요. 엄마, 그때 제가 엄마한테 했던 짓들 생각하면 아직도 끔찍해요.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엄마는 어떻게 저를 용서하셨어요? 용서라기보다는 너도 내 딸이니까 미워할 수는 있어도 버릴 수는 없더라.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나도 사랑한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란다. 네, 약속할게요.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딸은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저도 건강을 회복해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죠. 가끔 옛날 생각을 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혈육이 그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하려고 해요.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요. 물론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에요. 가끔은 딸을 볼 때마다 그때 일이 떠오르기도 하죠. 하지만 용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더군요. 미움을 품고 사는 것보다는 용서하고 사는 게 제 마음이 편해요. 요즘은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큰 낙이에요. 준호가 할머니한테 와서 학교 이야기도 해주고 같이 산책도 다니고 그래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어떻게? 예전엔 맨날 짜증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잘 웃어요.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라고 하던?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할머니처럼 되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딸이 진짜로 변했구나 싶어서요. 며칠 전에는 딸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엄마, 우리 가족 여행 갈까요? 엄마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애들도 방학이니까. 여행? 어디로? 제주도요. 엄마가 평생 한 번도 비행기 못 타보셨잖아요. 사실 평생 일만 하고 살아서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신혼여행도 못 갔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놀러 갈 생각도 못 했죠. 괜찮아. 돈도 많이 들 텐데. 제가 모았어요. 엄마 모시고 가려고 특별히 저축했죠.
결국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갔어요. 딸, 손자들, 아들, 가족까지 다 함께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데 마치 새가 된 것 같았어요. 제주도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보고 한라산도 올라갔어요. 손자들이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이끌어 주더라고요. 할머니 힘들면 쉬었다가요. 괜찮아. 할머니 아직 튼튼해.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 세상이 다 내려다 보였어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마치 저 아래의 작은 점처럼 보였죠. 엄마, 행복하세요? 딸이 옆에 와서 물었어요. 응, 행복해. 너희들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저도 행복해요. 엄마랑 화해하고 나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머리카락이 날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작은 일기장을 사서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 고마웠던 일, 행복했던 순간들을 적어 내려갔죠. 오늘은 딸이 와서 된장찌개를 끓여줬다. 옛날에 내가 해주던 그 맛이 났다. 손자 준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대견하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전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겠대요. 애들 학원비도 못 낼 것 같아요. 예전에 저라면 당장 달려가서 도와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래? 힘들겠네. 그런데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엄마, 대신 애들은 잠시 맡아줄게. 너는 일 열심히 해서 해결해봐. 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결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변호사를 찾아가고 법원에 신청도 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모았죠. 그 과정을 지켜보니 딸이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아들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저 효도하는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엄마, 누나 일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지금은 괜찮아. 저도 어릴 때 엄마한테 잘못한 게 많아요. 누나만 탓할 게 아니었어요. 너는 그래도 엄마 생각 많이 해줬잖아. 아니에요. 저도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아프신 걸 보고 나서야 깨달았죠. 가족이란 게 참 이상해요. 서로 상처 주고 미워하다가도 결국엔 다시 모이게 되더라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던 말이 맞나 봐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제 집에 모였어요. 딸이 직접 장을 봐서 요리를 하고 며느리가 도와주고 아들이 상을 차렸죠. 손자들은 할머니 옆에 앉아서 제잘제잘 떠들었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가족 이야기 쓰라고 했는데 우리 할머니 이야기 써도 돼요? 그래? 뭐라고 쓸 건데?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나쁜 사람도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 말에 모두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슴이 뭉클했죠. 식사를 하면서 옛날 이야기가 나왔어요. 엄마, 제가 정말 나쁜 딸이었죠?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엄마한테 한 짓을 기억해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누나, 너무 자책하지 마. 누구나 실수는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맞아. 우리 모두 그때보다 나은 사람이 됐잖아. 며느리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가고 혼자 남았을 때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살아계셨다면 이런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 여보, 우리 애들이 이제 다 컸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은 잘 됐네요. 빈 의자를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자주 모이자고요. 사랑해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사랑한다. 건강해야 해. 요즘은 매일이 감사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저녁에 잠들 때는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에 감사하죠.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몸도 좋아지나 봐요. 그런가 봐요. 요즘 행복해서 그런지 몸도 가벼워요. 약도 줄였고 검사 결과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진 게 가장 큰 변화였죠. 동네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요.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때로는 찻집에 가서 수다도 떨죠. 옥자야, 너 요즘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 딸이랑 화해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역시 가족이 최고야. 아무리 미워도 피부친데. 친구들도 각자 가족 이야기를 하며 공감했어요. 누구나 비슷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가끔은 딸과 단둘이 차를 마시러 가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엄마, 저 요즘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 무슨 자격증? 사회복지사요. 엄마처럼 어려운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딸의 변화가 대견하면서도 놀라웠어요. 좋은 생각이네. 공부 열심히 해. 네. 그리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엄마 해외여행도 모시고 갈게요. 됐어. 국내도 가볼 데가 많은데. 아니에요. 꼭 모시고 갈 거예요. 엄마가 고생만 하시고 못 가본 곳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많은 게 변했구나 싶어요. 며칠 전엔 손자 준호가 장문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제목이 우리 할머니였죠. 할머니는 저에게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엄마가 할머니께 잘못했을 때 할머니는 엄마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장과 함께 장문을 읽어보니 눈물이 났어요. 어린 나이에 이런 걸 느끼고 쓸 수 있다니. 준호야, 할머니가 자랑스럽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계셔서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졌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게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준 거니까요. 가끔은 과거의 저에게 말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 다 지나갈 거야. 그리고 나중엔 더 행복해질 거야. 인생이란 게 참 묘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가장 큰 교훈을 주고 가장 미웠던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 옛날 생각이 나요. 특히 시어머니와 갈등 겪는 며느리들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다들 처음엔 서툴러요.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제가 겪은 일들을 얘기해주면 다들 놀라워해요. 어머니는 어떻게 딸을 용서하셨어요? 용서 안 하면 제가 더 힘들어요. 미움을 품고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제야 다들 고개를 끄덕이죠.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마셨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어요. 점심때는 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요. 엄마 좋아하는 떡 사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와. 오후에는 아들이 들러서 병원 다녀왔냐고 물었어요. 다녀왔지. 별일 없대. 다행이네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그럼. 걱정 마. 저녁 때 딸이 와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인절미를 사왔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 이거 시장에서 유명한 집 거예요. 고맙네. 맛있다. 소소한 일상이지만 이런 게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딸이 와서 저녁을 같이 먹었고 아들이 건강을 걱정해줬다.
내일은 친구들과 등산을 가기로 했다.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끄니 조용한 밤이 찾아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문득 생각해 보니 제 인생도 저 별들처럼 반짝이는 순간들로 가득했어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행복한 순간도 많았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평온하고 행복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기대가 되네요. 이제 정말 잠을 자야겠어요. 여러분도 모두 좋은 꿈 꾸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거니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사연을 들으시는지 남겨주세요.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게 사열라디오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들 한 번씩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